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영문 독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영문이 뭐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그리고 또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아니고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Friday. Friday는 다니엘 데포가 지은 지금 이 로빈슨 크루소죠. 그죠? 이 주인공 이름도 로빈슨 크루소고 거기에서 이제 뭐 무인도에서 만나게 된 어떤 흑인 뭐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쌤도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읽어가지고 그냥 흥미로 그냥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모든 문학 작품이 특히 고전 작품이 다 그렇듯이 그냥 어린 시절에 읽었을 때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사고력을 갖추고 또 어떤 뭐 경험 어느 정도의 어떤 사회적 경험을 이렇게 쌓고 난 다음에 접하는 이 고전의 내용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 여러분도 뭐 많이 경험해 봤죠? 자, 뭔가 좀 성인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하고 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Friday는 has no command lav였습니다. 이게 이제 명령, 지시, 지배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뭔가 언어에 대한 지배력이 전혀 없다. 지금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은 이게 그냥 그 로빈슨 크루소 작품 내에서 그대로 지금 발췌를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Friday는 전혀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없어. 즉 말을 할 줄 모른다 이래도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and therefore no defense 전혀 어떤 방어할 능력도 없다. 뭐에 대해서 against 그죠? 대항하는 거니까 being 전치사니까 이제 나왔죠. 동명사 구문으로 being received. 그래서 계속해서 received 뭔가 이 형체라고 했지만 뭔가 계속해서 Friday가 정의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day by day 매일매일 뭐 하루가 멀다 할고 어쨌든 계속해서 재정의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in conformity with 이것도 나오죠. 뭐뭐의 conformity는 conform의 명사형으로서 어디를 따르다 동조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in conformity with 뭐뭐에 따라서 the desires of others 했죠. 여기서도 복수를 쓰고 있고 그리고 부정대명사 왔죠. 그죠? 그러니까 Friday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바램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욕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서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이름이 항상 이렇게 바뀌어 불리는 데 대해서 전혀 방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뭔가 커뮤니케이션 되어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언로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이제 언론이라 하지만 언론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곧 언로죠. 그죠? 서로 우리 요즘 항상 자주 이야기되는 소통이라 그러죠. 그죠? 소통이 박탈당한 어떤 개체의 어떤 운명 이런 식으로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에 대한 어떤 방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언로와 소통의 통로가 차단되는 순간 모두 다 상실된다라는 어떤 그런 좀 현대 사회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 이래 됩니다. 자, 그다음 I say 그다음 나온 내용들은 다 쉽죠. I say he's a cannibal. 식인종이죠. 그죠? 내가 그를 식인종이라고 말하면 그는 식인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식인종으로 불리는 거고 I say he's a laundryman. 그냥 세탁일 하는 사람 세탁부라 했는데 지금은 프라이데이가 뭐 로빈슨 크루소의 세탁물이나 이런 것도 야 런드리맨 이리 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키면은 뭐 세탁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좀 연상이 되죠. 그죠? 예, 거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그냥 세탁부라 하면은 그 친구는 또 세탁부가 돼 이래 됩니다. 자, what is truth, the truth of Friday? The truth. 그러면 Friday의 실체는 무엇인가 말이죠. Friday의 어떤 진실된 참된 어떤 그 실체는 무엇인가? We will respond.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죠. 그다음 his is neither 하고 nor 나오죠. 이유가 당신이 대답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는
식인종도 아니고 세탁구도 아니다. This. 자, 이렇게 불리우는 이러한 명칭들은 are mere names. 단지 이름일 뿐이다. 그죠? Names. 이거와 반대되는 게 여기 나오는 the truth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a substantial body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은 do not touch his essence. 건드리다라고 그냥 해석을 해보면은 저 프라이데이의 어떤 본질적인, 그죠? 프라이데이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실체, 프라이데이의 어떤 참모습을 갖다가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니까 이런 어떤 이름으로는 프라이데이의 어떤 그 실체를 갖다가 규정할 수 없다 이래다는 거죠. 자, he is a substantial body. 즉 어떤 실체를 가진 존재다. 실체적 존재다. 즉 한낱 여러 가지 이름에 의해 가지고 그때그때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그 존재적인 규정, 그죠? 이런 것들이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의 실질적인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즉 변함없는 어떤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쉬운데 이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he is himself. 그는 그 자신이다. 즉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substantial body, himself, 뭐 essence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Friday is Friday 이렇게 Friday는 Friday 뿐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앞에서 쌤이 좀 주제 넘게 이야기했죠, 그죠? Friday는 Friday다 이래 되는 겁니다. 즉 respond 반응을 보이는 내용을 갖다가 필자가 저자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예시를 드는 겁니다. But 하지만 that's not so.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no matter what, 그죠? 요거는 뒤에 이제 관계사 파트 가면은 나올 내용입니다. No matter what he is to himself. 자, Friday가 이때는 to가 뭐 비밀을 간직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say to himself 이런 게 있죠, 그죠? say to himself. 뭐 이렇게 하면은 자신에게 말하다 하니까 뭐 혼자서 말하다, 중얼거리다, murmur 이런 뜻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picture 하고 어떤 목적을 취하고 역시 to himself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떤 대상을 그려서 주다, 그려 보이다 이러니까 혼자서 뭔가 상상하다, imagine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지금 저기 나오는 he is to himself의 내용은 이 to himself와 같은 용법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에게 그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해놓고 is he anything, 그죠? 의문문이 가진 anything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우리 앞에 something 했죠, 그죠? 뭔가 사회적으로 혹은 존재적으로 뭔가 상당한 인물 이런 의미, 그죠? 뭔가 의미 있는 존재 이런 의미에서 가지고 오면은 의문문이 되니까 자, 그가 그 자신에게는 뭐 의미가 있는 존재이기도 한가? 이렇게 지금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how can he tell us?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죠? 한 번에 이 respond에 대해서 그냥 묵살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그래 놓고 what he is to the world 죠. to himself와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 자신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실존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비추어진, 혹은 이 to가 대한다 이런 의미를 보면 이 세상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죠? 혹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존재는 is 다시 what 하고 나오죠? 요 표현은 빨리 보여야 되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make, 그죠? A up B 구조라는 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what I make, 내가 만드는 건데 그 녀석을 가지고 만든다니까 결국은 내가 규정하는, 그죠? 내가 규정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the world는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표류하는 무인도의 섬을 갖다 하나의 world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권력, 힘을 가진 존재는 누굽니까?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로빈슨 크루소죠, 그죠? 그 크루소가 규정하는 데 따라서 프라이데이였던 그 존재,
그죠? 존재는 결정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사회적 존재로서는 결정된다. 이 말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개인과 사회라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지배와 피지배 문제 이런 것도 나오고. 자, 어느 정도 뭐 내용은 다 이해가 됐죠, 그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1719년인가 뭐 발표됐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 한참 전이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계급 사회 내지는 계층 사회를 갖다가 그죠? 계층 사회 속에서 지금 발표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시대 상황이 그대로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무인도로 갑니다. 무인도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느낌입니까? 기존의 어떤 이러한 사회, 기존의 계급적 사회에서 뭔가 동떨어져 나간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이죠. 그죠? 자유로운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하면은 뭔가 섬에 이제 크루소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프라이데이를 만나고, 물론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결말이 나겠지만요. 가니까 거기도 결국은 뭔가 다른 존재가 있더란 이야기죠. 그러면 혼자가 아닌 둘이가 되면 하나의 society, 사회, 그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더 월드를 갖다가 어쨌든 형성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프라이데이가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없다라고 했죠, 그죠? 이게 현대사회에 비춰보면 이게 요즘은 정보 지식 사회라 그러죠. 물론 이거는 현대사회에서만 이런 게 아니었고 고대 사회로 거슬러 올라가도 결국 정보와 지식을 독점한 자들이 사회의 어떤 지배층을 형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갈랐을 때 크루소와 프라이데이 사이에서는 뭔가 정보와 지식이라는 그죠? 워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그것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결국은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런 말이죠. 좁게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넓게 표현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이러한 어떤 절대왕정화의 계급 사회를 갖다가 지지하는, 제일 마지막에서 확인이 드러납니다. 지지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어떤 세상, 어떤 세계에 가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이것은 인간 사회의 본질이고 인류 역사의 어떤 있어서 하나의 진리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체제를 갖다가 뭔가 옹호하는 이런 메시지도 많이 담겨 있죠. 그죠? 현대 사회로 보면 특히 정보 지식, 지금 워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프라이데이가 말을 할 수 있고 하면은 충분히 자기 항변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결국 정보 지식을 누가 장악하느냐 라는 게 더더욱 중요하게 됐죠. 근데 이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병법의 제 1개가 뭡니까? 손자병법의 제 1개가 적을 속이는 거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대 이때부터 뭔가 정보를 갖다가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결국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의미로도 이어지겠죠. 그죠? 상당히 뭐 할 이야기 많습니다. 많은데 대충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글이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어떤 이슈나 주제와 연관 지어 가지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은 정보 현대 지금 사회에서 이 상업금융 자본 시대에서 절대 강자가 누굽니까? 만위를 쥐고 있는 자죠. 그죠? 돈을 쥐고 있는 자죠. 이 돈을 쥐고 있는 자들이 뭐 금융권일 수도 있고, 그죠? 금융권의 연합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 강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끝까지 놓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게 뭡니까? 뭐 신용등급회가, 그죠? 수능 1등급, 9등급 나누듯이 전부 다 레이블, 꼬리표를 딱딱딱딱 다 붙여놓죠. 그죠? 그죠? 프라이데이, 어쩌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신의 오로지 노동을 통해서만이 뭔가 소득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쩌면 대부분 다 여기 나오는 프라이데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뭐 좀 위안이 되는 건 쌤이 조크입니다. 어쨌든 뭐 주 5일제를 하니까 프라이데이는 뭔가 그죠? 주말을 갖다가 기대하는 조금 한 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든 하루지만 뭔가 그 다음엔 그죠? 휴식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요. 이름을 갖다가 절묘하게 어쨌든 잘 지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쌤이 뭐 너무 자꾸 잡스를 하려고 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앞의 내용과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히스토리라고 지금 앞에서 주제가 이렇게 탁 나왔죠. 그죠? 나왔는데, 사실 이게 숨어 있는 것은 저널리즘의 행태를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잠깐 앞에서 쌤이 얘기했지만 정보와 지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이라는 것은 이 범주에 속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히스토리죠. 그죠? 또 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또 역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어떤 히스토리 혹은 정보 지식이 저널리즘이 어쨌든 다루는 거죠. 그죠? 저널리즘이 정보와 지식을 갖다가 독점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알 권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쌤이 너무 지금 관념적으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헌법적으로 아니 인류의 어떤 보편적 권리를 할 수 있는 알 권리를 위해서 저널리즘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에 불과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뭐 떡을 다루다 보면은 떡을 주무르다 보면 떡고물이 반드시 묻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사이드 이펙트, 역작용으로 가면은 이 저널리즘이 살짝 권력화할 때, 우리 뭐 제4의 권력이라고 합니까? 언론을 할 때는 뭔가 이 정보 지식을 갖다가 독점해서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를 갖다가 볼모로 삼아서 뭔가 사회를 갖다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태를 갖다가 보일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러한 내용을 지금 히스토리를 갖다가 소재로 딱 던지는 듯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로 쌤은 이해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history has gradually narrowed. narrow 지금 동사로 쓰였습니다. 점진적으로, 현재 완료니까 지금 계속, 그래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라 볼 수 있겠죠. down은 살짝 뭡니까? 뭔가 몰락, 타락하다라는 뉘앙스를 살짝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점점 그 범위가 축소되어 가지고 어디로 위축되고 있는데 어디로 위축됐냐 하면 또 field, 요거는 학문의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field가 보통 자, is, 즉 역사가 다루고 있는 뭔가 probable, 있음직한 한데 쌤 해석을 개연성이 있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개연성이 있음직한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만을 다루는 그러한 분야로 뭔가 점진적 지금 계속 위축되고 있는,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순히 원인과 결과가 뭐지? 이렇게 그죠? 원인과 결과. 뭐 말은 쉽죠, 그죠? cause and effect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기 signify가 나오죠. signify는 어떤 의미입니까? significance, 명사가 significance죠. significance는 뭔가 중요한 의미, 따라서 중요성 이런 의미로 쓰여지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의미. 그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해석하고 제시한다 이런 의미로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러한 과정이 없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의 어떤 원인이 어땠고 그 결과가 어땠다. 이거를 그냥 기술해 가지고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로 축소되었다. 그럼 우리 앞에서도 뭐 역사와 관련한 뭐 몇 개의 지문을 봤죠. 봤을 때 역사라는 것은 H카가 이야기했듯이 현재와 과거의 부단한 대화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결과만을 갖다 하나의 스토리로 딱 제시해버리고 나면은 현재와는 단절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즉,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현재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연계시켜 가면서 어쨌든 연구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사회를 계몽하는 것이 역사학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역할이자 소양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냥 그림만 뚝 던져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and even more recently, 그리고는 더 최근에 와서는 어디로, 이 to는 지금 여기 나온 to입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narrowed down to the field of current effects. 이제는 과거에 어떤 역사적 사건을 다루기보다는 the field of current effects. 자, 현재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냥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학문의 분야로 더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its effects in real time. 즉 실시간으로, 이거는 뭐 current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조금 강조하면서 약간 과장하는 그런 느낌이죠. 마치 TV에서, 리얼 TV에서 보여주듯이 무슨 사건만 탁 던져준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펙트는 효과라기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 원인조차도 뭔가 이렇게 같이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한 또 원인을 갖다가 분석하고 제시하는 그런 기능조차도 뭔가 좀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느껴집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events now 나오죠, 그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는 것은 have no more. 이제 여러분들 reading and guess 할 때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형용사하고 비교 파트로 넘어가지만은요, no more 하고 딱 나오면 reading 할 때 반드시 뭡니까? 뒤에 then을 guessing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equal이다. 그죠? A, no more 할 땐 B 했을 때는 A와 B가 어쨌든 같다. 여기까지 한꺼번에 guessing이 되면서 쭉 reading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no more significance. 그러니까 전체는 부정이니까 별 의미가 없다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뭐와 마찬가지로 then 나왔죠. 그죠? 그 다음 뒤에는 그대로 their anticipated meaning 했습니다. 즉 뭡니까? 이벤트를 가리켜서 때가 이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예견되는 의미, 이래 되는 겁니다. 이미 필자는 이 사건이 딱 터지면 그 사건을 전달하는 어떤 소위 말해서 히스토리적인 어떤 그런 뭡니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는 그게 이미 그 의미가 혹은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 뻔히 보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방송 쪽으로 오죠. 그죠? Their programming and their broadcasting입니다. 그것들을 갖다 프로그램하고 그것을 갖다가 널리 방송한다,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막 짜는 거죠. 그죠? 짜는 거죠. 그래서 저게는 살짝 디스토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다 그 사건을 각색하고 프로그래밍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브로드캐스팅, 널리 전파한다 이 말이죠. 그죠? 즉 이런 의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뻔히 보이는 의도, 즉 그 사건을 갖다가 어쨌든 프로그래밍하고 그 사건을 갖다가 널리 보도하는 그것 외에는 뭐 중요한 의미가 없다, 뭐 이거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즉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의의나 가치 혹은 교훈, 이런 것 따위는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자, 아니 this event strike. 자, 이 글이 쌤이 그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쌤이 좀 굉장히 중의적으로, 그죠? 해석을 해놨죠. 그죠? 중의법이라면 옥시모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상당히 글이 어렵습니다. 이게 전후 글을 갖다가 쌤이 물론 전체 텍스트에서 요 부분만 발췌를 한 겁니다. 한 건데, 전후 어떤 문맥을 이렇게 다 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아니 this event strike. This event strike. event strike. 여기서 이제 쌤 스트라이크를 갖다가 뭔가 뭐 충격,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 중심의 어떤 그런 제시, 그걸 갖다가 충격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쌤이 지금 느끼는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반드시, 필자가 그런 의미로 쓰는 건지, 그거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등장하는 스트라이크 의미는 굉장히 좀, 풍자적이고 비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뭐, 이렇게 사건만을 다루면서 뭔가 제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뭔가 역사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역사를 기술하고 역사를 갖다가 제시하는 그 사람들의 본분에서 벗어난 일종의 파업행위, 태업행위라고 쌤은 느껴지거든요. 스트라이크가 우리 파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튼 이러한 어떤 스트라이크는 무엇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느냐 하면 true historical phenomenon이라는, 뭔가 정말로 진실된 역사 현상을 구성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제대로 이야기가.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뭔가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살짝 더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 자체가 우리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역사의 한 단면이다, 이런 의미도 사실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해보고요. 그래 놓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This event strike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refusal, 즉 거부한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폐업, 파업 좀 이런 느낌이 오죠, 그죠? 자, 이와 같은 어떤 거부 행위인데 뭘 거부하고 안 한다냐면은 signify anything whatever, 뭔가 어쨌든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갖다 부각하거나 의미를 갖다가 담아 제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다. 왜? 원인과 결과만 제시하고, 즉 스토리만 제시하고, 심지어는 이제 결과만을 갖다가 제시하는, 그죠? 그러한 어떤 행위, 자, 행위 혹은 적 this capacity to signify anything at all, 요건 anything at all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다가 그냥 의미를 또 부여하는, 이건 좀 우리가 be capable of에서 보면 그러한 어떤 자질, 특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성향, 뭐 능력, 이런 의미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즉 앞에서는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사건에 대한 보다 더 역사적인 어떤 행태로, 관점에서의 어떤 제시, 그것을 방기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이게 어디에 연결되겠습니까? 프로그램, 이래 연결되는 겁니다. 앞에서, 그죠? 뭔가 자의적으로 무엇이든 그것에 갖다가 자의적으로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는 행위, 즉 뭐 프로그래밍, 약간 조작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a true historical phenomenon이라고 한 겁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this is true. 근데 바로 이러한 모습은 is the true end입니다. 이 중의법입니다. 이게 목적일 수도 있고 종식,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뭐다? 진정한 역사의 목표이자 종식이다. 목표일 때는 누구를 갖다가 지칭하겠습니까? 이러한 프로그래밍의 주체고 역사를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그 세력들이 노리는 하나의 목표고, 그런데 종식, 종말이라는 의미는 역사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역사학이나 역사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나 의가 종말을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역사는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the end of historicalism, 즉 역사적 이성, 역사 이성이죠. 역사를 갖다가 구성하고 역사를 뭡니까? 해석하고 역사를 평가하고, 그죠? 하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합리적인 그러한 이성의 종말이기도 하다. 혹은 목표이기도 하다.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이성이라는 것은 뭐다? 본래 고유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이성이 아니고 프로그래밍하고, 그죠? 뭔가 이러한 행태를 보여주면서
역사의 어떤 진실된 모습을 갖다가 감추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역사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본래 의미에서의 역사적 이승의 종말이자 또 이런 친구들에 있어서는 저게 곧 목표이기도 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이 쌤이 이거를 처음에 해석을 해봤을 때,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사실 좀 난감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뭐 해석도 여러분들이 내려오면서 좀 갈팡질팡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고 하는 것 같고, 전체적인 어떤 논제의 흐름이 좀 꾸불꾸불거리다가 끊기는 것 같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아무튼 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쌤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 하지만, 아무튼, 현재 정보지식 사회에서 무수히 왜곡되고 있는 뭡니까? 역사적 현실. 그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생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그 사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조차도 왜곡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죠? 그런 것들에게 비추어 봤을 때,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쌤이 설명한 어떤 그런, 좀 좁은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굉장히 더 넓은 의미를 갖다가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봤던 우리 그 프라이데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더 이상 쌤이 자세히 설명하기는 쌤도 능력이 좀 딸립니다. 아무튼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쌤이 조금 여운이 남아가지고 뭐 이야기를 좀 더 할까 했는데 또 뒤에 이 못지않은 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독해 실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하기로 하고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